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저 쉬는 빨간 날 정도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명절이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사람 냄새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펼쳐졌었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내년 2022년 설은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이런 거 없이 정겨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남은 시간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며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꾸준한 성장으로 세계 통화 랭킹이 14위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 랭킹 14위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 순위에서 러시아 법정 통화인 루블화를 넘어 1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아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140개국의 법정 통화와 비트코인을 비교해 산출한 것으로 법정 통화와의 단순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러시아의 법정 통화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현재 100개국 이상의 법정 통화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밑돌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경우는 디지털 골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금과 은처럼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또한 9위에 위치할 만큼 비트코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죠.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이러한 상황들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하락이 되며 이에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새로운 자산을 찾아가던 와중 비트코인을 현재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통 안전자산인 금의 신뢰도를 현재 웃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파르게 이어지며 비트코인이 한화 1억 원에 도달할 가능성도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꾸준한 이제 우상향 속 상향 속 이제 확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 좋지 못하게 보는 인물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강세가 그저 투기적 광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중앙은행 부총재는 비트코인 현재 미래화폐가 아니다. 최근 강세는 그저 투기적 광기일 뿐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부총재인 티머시 레인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현상은 트렌드가 아닌 투기적 광기이다. 암호화폐는 결제수단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닌 자산 가치로서 비트코인이죠.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정확한 이유 없이 자신이 미래의 화폐라고 주장한다. IT 기업이 출시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며 캐나다 국민이 스테이블 코인 혹은 다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 할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이 디지털 화폐 개발 작업을 가속화했으나 캐나다의 디지털 화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디지털 화폐의 안정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의 이익이 아닌 공익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야 된다.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화폐의 입장으로서 보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명칭, 영어로 디지털 커런시라고 명명이 되어 있기에 어떻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높은 것을 화폐라고 할 수 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자산, 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 캐나다의 중앙은행 부총재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마치 앞서 나온 부총재의 답변이라도 하듯 비트코인은 투기적 열광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비이성적 열광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결제에 사용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어 이대로 유동성이 계속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가치 교환 수단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가치 교환 수단이죠. 화폐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가치 저장 수단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책임자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이유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페이팔 비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모건 스탠리 신흥시장 책임자 수석 글로벌 스트래티지스트인 루치알 샤르마의 경우도 비트코인의 장래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미달러의 20% 물량이 새로 찍혔으며 이와 대비 공급 상한선에 있는 비트코인의 매력을 뒷받침하는 형국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이제 금과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성질 자체가 매우 유사하기에 이러한 비교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현재 8,300억 달러에 이르지만 금의 시가총액은 약 12조 달러에 육박하기에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현재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시그널들 또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이죠. 이뿐 아니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즉 젊은 세대들에게서부터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보다 신뢰를 더욱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비이성적인 열강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내린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기에 제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2년, 3년 동안 같이 투자한 분들도 굉장히 오래 계시죠.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경우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글로벌적인 큰 프레임워크 또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맞출 수가 없죠. 모두의 투자 철학이 다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투자가 아닌 도박이 되는 것이죠. 투자란 그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나의 자본을 투입하여 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시간을 주어야 하겠죠. 어떠한 사람에게 투자, 동업을 제안하고 매일같이 가서 오늘은 어떠냐, 내일은 어떨 것 같냐, 매일같이 말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때려칠 겁니다. 아마 미쳐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시간을 주어야 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흔히 요즘 이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가치 투자를 하겠지 누가 족가치 투자를 하느냐라는 글을 봤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부 분들의 경우는 가치 투자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이제 몰빵 투자하고 10년 기다려야지 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10년 뒤 열어봤을 때 휴지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분야의 펀더멘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 말 그대로 그 시장의 미래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도 현재는 펀더멘탈이 매우 견고하고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팔 이유가 없지만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낮아지며 미래성이 안 보인다면 그때는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단기라는 것이 하루 이틀뿐만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1년입니다. 1년 안에 목돈 만들어 빼야지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그 돈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죠. 필요한 돈이니까. 그렇기에 이제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 자산과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매월 투자를 하시다 보면 5년 뒤, 10년 뒤 성장해 있을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본인들의 자산 또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카드 결제 기업 하면은 딱 두 군데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이죠. 이 두 기업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중 마스터카드에서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결제에 관하여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결제 본격 진입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직접 결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마스터카드의 공식 블로그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자이든 회의하는 자이든 디지털 자산이 결제 영역의 중요한 부품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암호화폐 결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안에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로 암호화폐에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가장 기본인 결제 분야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죠. 현재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 중입니다. 이러한 속도라면은 개인적으로 10년도 아닌 다음 반감기가 올 예정인 4년, 5년 안에 엄청난 확장세가 이루어져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인데요.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통화금융청장 대행자의 경우는 XRP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결국 XRP의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OCC 통화금융청 청장의 대행자의 경우는 SEC 리플 소송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의 전 청장 대행자의 경우는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의 경우는 결국 미국에서 XRP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소송은 SEC가 10년 전 XRP 토큰의 배포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SEC 스스로도 자산이 유틸리티를 달성하고 탈중앙화를 달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2월 22일 최초의 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냐에 따라 XRP뿐만 아닌 알트코인들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XRP가 증권이다라고 판별이 나지 않을 것이며 이 이야기가 증권이다라고 판별이 절대로 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XRP, 리플 XRP를 시작으로 제2의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리플사와 SEC, 말이 꼬이네요. SEC와의 악연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일주일 전 대비 28.62%라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5.71% 상승한 한화 5,200 이제 10만 원대. 이후에 이더리움이 일주일 전 대비 8%, 전날 대비 1.36% 상승한 193만원대, 이제 200만원대를 다 왔죠.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8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지폐로 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죠. 25.28%, 이제 전날 대비 6.68% 상승하긴 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과 키높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코인마켓캡이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1조 5천억 원 정도의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영순위의 모델 3가 떴습니다. 모델 3의 가격이 4,19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거 아무 옵션도 얻지 않은 금액이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1.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